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 3월에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한정 의견 사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3월 22일 아시아나항공의 외부 감사인인 3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냈습니다. 회계법인은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회계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회계감사의 결과로 의견을 내는데요. 감사 의견에는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적정은 말 그대로 회계장부를 회계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감사 의견 중 최악의 의견인 거절은 회계장부를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감사 의견은 한정인데요. 몇몇 오류를 수정하면 회계장부를 믿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항공기 정비 의무 관련한 충당부채 설정이 오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충당부채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충당부채란 무엇일까요? 여기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은 1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2017년에 이 회사는 자동차 100대를 팔았습니다. 한 대당 가격 100원에 곱하기 100대 하여 1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네요. 이 회사의 비용은 인건비, 원재료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비용들의 모든 합계인 총 비용이 9천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이 자동차 회사 이익은 1,000원이네요. 2018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출과 비용이 발생하여 이익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익이 1,000원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매년 자동차 100대를 팔았고 매년 1,000원의 이익을 보고 있네요. 그런데 통상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고객에게 약속을 합니다. 구매 후 몇 년 동안 자동차 고장이 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는 보증이 있지요. 고장이 없으면 해피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겠죠. 같은 자동차 회사의 손익계산서입니다. 2017년에 100대 팔아서 이익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2018년인데요. 2017년에 판매한 자동차 100대 중에서 10대가 불량이 생겼습니다. 불량을 수리하는 데에는 자동차 한 대당 10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10대 곱하기 10원인 100원의 무상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이 자동차 회사의 추가적인 비용이 되겠지요. 2018년의 이익은 100원이 줄어든 900원이 됩니다. 2019년에도 2018년에 판매한 자동차 100대 중에서 10대가 결함이라 100원의 무상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익은 900원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자동차 회사는 장사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과거부터 매년 무상 수리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 회사의 경영진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약 매출액의 1%인 100원 정도가 미래에 무상 수리비로 발생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회계장부를 만드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다시 보시죠. 2017년에 100대를 팔아 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과거 경험상 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100원 정도의 무상 수리비가 미래에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매출이 발생한 2017년 재무제표에 미래에 발생할 무상 수리비를 미리 계산해서 제품 보증비라는 비용을 반영합니다. 현대회계는 모두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는 제품 보증비 100원을 반영하고 재무상태표에는 제품 보증 충당부채 100원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은
자동차를 판매한 해에 판매한 자동차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무상 수리비를 예측해서 충당 부채라는 표현으로 판매한 해의 비용에 즉시 반영을 한다입니다. 현대회계는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미래 비용까지 모두 매출 발생 시점에 반영합니다. 2018년에도 매출 만원의 1%인 100원을 제품 보증비로 비용 반영하고 제품 보증 충당 부채로 부채에 반영합니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럼 충당 부채의 기초를 이해하셨다고 보고 오늘의 토픽인 아시아나항공의 충당 부채 사태로 가보기로 하지요. 아시아나항공의 케이스를 보시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매출을 만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기 50대를 리스 회사로부터 빌려서 운항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리스한 비행기를 리스 기간이 끝나면 정비 및 수리를 깨끗하게 해서 리스 회사에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은 미래에 발생할 정비 및 수리 비용을 2018년 매출액의 1%인 100원으로 정비 의무 충당 부채라는 항목으로 비용 반영했다고 가정할게요. 2018년 연간 이익은 900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3일회계법인은 이러한 100원의 정비 의무 충당 부채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의 정비 비용 내역이나 비행기의 노후화 등을 고려해 2018년에는 500원 정도를 정비 의무 충당 부채로 비용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500원으로 반영하면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이익이 500원이 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900원보다 400원이 적은 이익이죠. 따라서 회사와 회계법인이 이를 가지고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대우조선해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이 유명한데요. 이에 대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부실로 재판을 받던 안진회계법인 임원과 직원들이 2018년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회계법인들은 그야말로 까무라쳤는데요. 이 사건이 2019년에 회계법인들로 하여금 아주 보수적으로 회계감사를 하는 풍토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회사와 의견 충돌을 보이던 3일 회계법인은 2019년 3월 22일 아시아나항공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으로 감사 의견을 냈습니다. 한정 의견이 되면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등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아시아나항공이 미래에 차입하는 차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며 기존에 차입한 차입금들도 조기에 갚아야 합니다. 결국 보유현금이 별로 없는 아시아나항공은 3일회계법인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공시했습니다. 그럼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재무제표의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비교해 볼까요? 영업이익이 1784억에서 수정 후에 887억으로 반토막이 났네요. 영업이익이 약 900억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한정의견 사태로 2019년 4월 박삼구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퇴진을 선언했고 아시아나항공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시아나항공 한정의견 사태의 아주 간략한 요약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현대산업개발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했는데요. 이 이후에 재계순위 60위권 밖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의 한정의견 사태에 대해 알아보았고 충당 부채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